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계속 며칠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다음 주 초에 독대를 한다고 하는데 독대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십상시 얘기도 나오고 7인방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좀 궁금해요. 7인방이 있는 건지 있다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군지는 알아요. 지금 이게 나오는 뭐 L 비서관이 누구고 네. 누군지는 제가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딱 그게 일부는 7명이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요? 그 뭐 누구는 5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군 4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7명 얘기한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7명에서 7명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는 나간 사람도 있고 아직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딱 7명이 정말 딱 조가 짜여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7명 외에는 아무도 없고 요 7명이 딱 똘똘이 아니 이렇게 단단히 뭉쳐가지고 있는 네. 거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도 권력의 영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쫙 써버리니까 7명이 마치 동등한 위치인 것처럼 7인방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요. 하지만 존재는 있고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뜻도 아니에요. 국정에 관여한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단선적으로 사람관계를 정의를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네. 그럼 말리는 거죠,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비서관 아니면 행정관이고 본인이 맡은 직무가 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와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맞는데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해진 역할을 넘어서서 뭔가 좀 월권을 한다거나 또는 그 월권을 통해서 국정에 정말로 이상하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김건희 여사는 절대 국정에 관여 안 했고요. 아무 잘못도 없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부담이에요. 이것 자체가 용산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을 만한 소재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 이름을 나열을 하고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것을 궁중 비사처럼 몰고 가는 것에는 저는 반대해요. 네. 실상을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 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한다. 더 이상 이걸 쉬쉬하고 묻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게 한동훈 대표 생각이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인방의 존재, 그들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7인방이 예전에는 4인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좀 더 살이 붙어서 이거를 몇 명으로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동의를 해요. 네. 근데 김대남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김대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약간 험담하고 그랬잖아요. 네. 김대남은 본인이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네. 본인이 권력 실세가 되고 싶은데 못 되니까 걔들을 뒷담화 깐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7명을 핀셋 꼽듯이 꼽아가지고 딱 하면은 네.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그렇진 않다. 네, 그럼 또 다른 7인방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번호표 꼽고 이제 다음 김대남 같은 분들. 8번, 9번, 10번이 이제 1번, 2번, 3번 들어가가지고 네.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요. 사실은 여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사를. 네, 정확한. 어떻게? 여사를 백담사로 보내야지. 여사를 백담사로 보내야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자, 인적 제가 쇄신으로는 이거- 안 된다. 이거 보십시오. 네. 이하경 칼럼이에요. 중앙일보 10월 7일자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진짜 웃기거든요. 대통령실은 김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중앙일보 대기자가 쓴 칼럼 며칠 전에. 그걸 읽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용산에 있는 사람은 워너비 7인방이거나 7인방이거나 워너비 7인방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에 듣고 한 70, 80은 그냥 네. 여사 말 듣고 김대남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리 가려거나 공천 받으려면 여사 눈치 봐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인사 조치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계속 사과 얘기했다가 네. 자숙 얘기했다가 검찰의 이제 국민 눈높이 그래서 네. 합리적인 거 얘기했다가 지금 이거 인사 조치 얘기했잖아요. 네. 다음은 그럼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잖아요. 네. 다음은 뭘까요? 다음 뭔가요? 여사 백담사예요. 아,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지. 아. 지금은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백담사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 네. 그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백담사의 그거 상징적인 언제적 얘기야.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무환이 이제 네. 백담사 가서 했는데 백담사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한다고. 왜 그거를- 우리저래 보냐. 왜 우리저래 보냐. 김건희를 왜 우리저래 보냐 하면서 그때 박지원 의원인가 맞아요. 그 얘기했다가 이제 네. 뭐 백담사에서 한 소리 들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윤한 독대 다음 주에 하면은 이게 풀릴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이 없어요. V0가 여사고 네. V1이 지금 대통령인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있잖아. 나는 우리 건희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검찰 선배 만나도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 받아들이겠냐고. 이거는 결국은 파국이고 파토가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네. 이제 더 높은 수준 백담사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인적 쇄신 요구는 백담사로 보내기 위한 사전 단계, 빌드업 단계. 아니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 본인이 어쨌든 그러니까 더 어쨌든 그걸 세게 요구하기 위한 중간 단계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뭘요? 백담사로 보내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국 대표가? 질문을 어떻게 보세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알겠습니다. 자, 인적 쇄신 요구는 네. 사실은 백담사로 보내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일 뿐이다. 그 이후에는 백담사로 보내라고 요구할 것이다. 무슨 그럴까요? 백담사? 백담사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어딘가에 그냥 뭐 유폐? 아 이게 참. 이런 느낌? 아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참.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요 구조만 제가 얘기할게요. 뭐 백담사든 뭐든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7인방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 또 다른 7인방이 생긴다 뭐 네. 하시는데 그러기는 어려운 게 자 이분들 이 면면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훨씬 전부터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 막 시작했을 때 인연을 맺은 분들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다른 대통령들처럼 정치 활동을 쭉 하면서 정치권 인사들하고 교분을 쌓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당연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로 네. 진용을 짜죠. 네. 은밀한 일도 그분들이 하고. 그런데 윤 대통령한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적 인연이 많은 분들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대통령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밀하게 처리될 일들도 많고 그게 뭐 나쁜 의미의 은밀하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가족 같은 어떤 사적 인연 이런 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번 대통령실이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대통령실이라는 데의 구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관청이랑 산림집이 거의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무슨 총리 부인, 장관 부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공관이 있긴 하지만 총리도 그럼 떨어져 있잖아요. 업무하는 데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네. 근데 김대남은 그러면 그걸 원했냐? 절대 안 되는 거지. 인연이 없잖아요. 인연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실 가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상하시는 그런 7인방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호적이 다른데. 그럼 만약에 7인방이 사라지고 인적 쇄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적 쇄신이 된 자리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런 인연이 사람들이 갈 더 수밖에 있을 없다?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볼 때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 또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 제가 뭐 윤 대통령의 삶을 다 모르니까. 근데 네. 임기 이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로 뭔가 만약에 조치가 됐을 때 이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러기는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인적 쇄신 해도 어차피 똑같을 것이다. 인적 쇄신 하면 기존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독대 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독대 뭐 성사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다음 주 초에 만난다라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달라 혹은 해결책을 내놓고 이걸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이제 얼천 선생님께서는 결과물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얘기는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독대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이제 용산의 반응이 이제 나오겠죠. 네.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는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 결과물이 없다, 맹탕이다. 그랬을 때는 얼천 선생이 방송 일주일에 한 50개 나와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요. 네, 그 할 얘기가 사태를 많아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방송은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서정 방송에서 변호사가 와야 된다고. 네. 아, 저희가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 중에 물론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 해석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앞서서 있으니까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맞아요.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다. 맞다고 사실은 보세요? 그 네. 부분, 그러니까 선거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발언을 선명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선거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부산 선거가 그렇게 저희한테 편하지 않아요. 선거 이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를 특히나 재보궐이라 투표율이 낮은데 저희를 그래도 지지해서 투표장에 나와서 저희 후보에게 표를 주실 만한 분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뭐 이럴 여지가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좀 바뀌나?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바람을 실천시킬 수 있는 거를 그분들에게 준다는 의미로 이런 네. 발언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요새 이렇게 며칠 상관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네.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얘기죠, 해석이. 네, 알겠습니다. 자, 재보궐을 앞두고 일종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뭐 재보궐이 있으니까 뭐 나온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은 재보궐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보궐 끝나면은 그러면은 여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나올 것인가?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헤어질 결심으로 지금 보여요.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독대를 하려면은 뭐 정상 외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끼리 만나면은 실무진들끼리 의제 관련해서 다 조율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도장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 외교 하면은. 그럼 독대를 하려면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주로 이제 한동훈 쪽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를 들어줄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사진을 화기애애하게 찍는 거 말고 실제로 뭐가 조치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지금 여사와 관련해서 특히 자기 결정권이 없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특히 국정이 아니라 이 여사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결국은 그러면은 원점이에요, 원점. 뭐 바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사가 갑자기 대외 활동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 7인방 딱 이거 뭐 딱 꼽아가지고 솎아가지고 인사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동훈한테 밀린다라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 또 노발대발 하셨대요. 네, 지금 한동훈 때문에. 인적 쇄신에 대한 예. 그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동훈이는 왜 그 밖에서 다 얘기하고 얘는 진짜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경로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미. 그래서 그거 지금 사실상 안 되는 거를 지금 정진석 등등 해가지고 좀 멱살 잡고 지금 끌고 오고 있다.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있냐라는 거를 뭔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변하는 게 없을 거다. 거기에다가 검찰은 지금 18일 국정감사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금 무혐의로 지금 네. 하겠다라는 얘기가 파다해요. 저는 네. 이번 주에 안 나올 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 나오고 하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당정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 요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는 계속 불기소로 이미 결론이 났고 이제 발표만 남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심의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이미 기소로 결론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는데 만약에 검찰이 보도대로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에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검찰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요? 국민적으로 예를 들어 검찰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검찰을 없앤다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뭐 그런 목소리가 막 특검하자는 들끓는다거나. 목소리는 커지겠죠. 특검하자는 목소리. 특검하자는. 왜냐하면 네. 검찰이 진짜 불구수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거고 네. 그러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막을 논리 또한 궁색해집니다. 네. 예,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 코너에 몰리죠. 그러면 이제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도 띄어야 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이제 더 매운맛의 세 번째 특검법을 갖고 들고 나갔을 때 네. 저희 당 의원들이 과연 반대 104표보다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느냐, 줄 거냐, 네. 뭐 이거죠.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한테는 정말 안 좋은 최악의 경우수라고 저는 봐요. 당을 위해서는 오히려 불기소 처분이 당의 안 좋다. 국회의원들을 심판의 길에 들게 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십자가 밟아라 이건데 그렇게까지 몰릴 수 있기 전에 네. 몰리기 전에 뭔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독대를 좀 지켜보자. 네, 독대. 예. 독대에서 요거까지 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 얘기까지? 한 대표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며칠 전에 있었던 그렇죠. 그거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이제 예. 맞춰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여기랑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18일이 검찰 국정감사니까 그 전에 불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16일 날 할 수는 없고 선거날이니까 그럼 17일밖에 없잖아요. 네. 만약에 날짜를 잡아야 된다면. 근데 윤한 그 두 사람 만남이 17일로 검토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되게 이상한 거야, 모양이. 검찰을 이제 돌지 못해서 불기소하고, 네. 윤하는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한동훈은 빡치고, 뭐, 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정치적 이제 맥락들이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네. 이게 저는 불기소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네. 미치지 않고서 사실 이거를 불기소할까 생각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창수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이창수 입장에서는 뒤가 없어요. 심우정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창수는 완전히 윤석열의 대변인이었고, 또 하나는 전주지검에서 본인이 이제 검사 커리어 끝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검찰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수사하고, 근데 오자마자 한 게 김건희 지금 폰 반납 조사하고 네네. 이러면서 저기 명품백 무혐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게 그냥 친윤이에요. 정권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기소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심우정이 만약에 이게 수사지휘권이 있었으면은 저는 기소 가능성도 좀 있었다고 봤거든요. 무기기소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은 심우정은 여러모로 윤석열 라인으로 완벽하게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김주현이 사실은 본인이 기획통으로 쥐락펴락하면서, 근데 검찰의 미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전에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람은 미리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미래가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면 이건 폭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창수는 앞뒤 안 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초에 이제 검찰이 어떻게 될까 여쭤본 거는 사실 검찰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명품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 됐으면 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우리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얘기가 나올 만한데 사실 그런 얘기들도 없고 검찰 내부 밑에 깔린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안 좋아요, 매우. 예,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밑에서 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비겁하다. 저는 검사들한테 그 얘기해요. 너 이럴 때 말 한마디 못 하면 그게 검사냐. 네. 뭐 분기탱천할 때는 뭐 이 정권에서는 분기탱천하고 검사 뭐지 탄핵한다니까 분기탱천했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검사들은 어차피 지금 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창수가 원하면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렇다. 예, 예. 네. 그리고 사실 친윤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 중에 하나는
하나가 이거예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기소 왜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기소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왜 남일처럼 얘기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때 시점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네. 후속 보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더 나왔다는 거예요. 네. 뭐 BP 패밀리부터 시작해서 뭐 통화 내용도 나오고 편지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거를 막아왔는데 이거를 그때도 알았다면 제가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까? 자신 없다. 그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물론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네, 검찰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간에 이렇게 결론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설명만큼이나 더 상세하게 국민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들은 다 그렇게 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차원의 얘기고 기소를 그럼 그때 왜 못했는데 이제 와서 그래. 그거는 상황 논리라고 봐요. 법무부 장관이 그럼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기소를 막 주도를 했어야 되느냐 또는 결론 내는 걸 주도를 했어야 되느냐 그때 언젠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인가 거기서 답변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고 네. 검찰의 수사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원론적이지만 네.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한 거가 있어요. 보니까. 네. 뭐 그걸로 저는 그게 하나의 대답을 대답이 대신합니다. 됐다. 네. 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했냐. 헛웃음을 아니, 짓고 우리- 계시죠. 좀 뭐 너무 편하게 하죠. 그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이럴 때는 뭐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수사 개입하거나 뭐 사실상 지휘할 때는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매우 자의적인 분이다. 그 생각이 들고. 제가 국민의힘이 나 고발까지 해가지고 근데 무혐의 나왔는데 그 수사팀 다 해외 연수 보내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한 팀이 아니라 네. 걔네 이제 권오수나 이쪽 애들 하면서 공판 과정에서 계속 김건희 이름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 검사들 다 해외 연수 보내고 처음에는 좌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면은 말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영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계은행 한 명 보내고 네. 한 명 미국 연수 보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방송에서 지적해서 한동훈이 당한 거 아니냐 그랬다가 저 고발했어요. 그때 아, 총선 그래요? 때 올해 1월 달에 네.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전부. 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이 공범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 수사팀 다 해체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무슨 면목 본인이 굉장히 의기로운 척하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네. 상황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하다가 이제 본인이 차기 대선 나오려고 하니까 이거 같이 순장조로 갈 수는 없겠다. 무덤 들어가겠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좀 일관성 있게 하셔라. 그리고 하려면은 아예 뿌리를 뽑아라 이번에 차라리. 그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